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노는 깊숙한 얘기를 취재해서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9월 7일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 결별하겠다.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 결별 선언을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했습니다. 자, 오늘 보도가 됐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을 한 분과 어떤 통합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같이 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때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가 결선에 들어갔을 때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과도 같이 갈 수 있다, 당권을 잡으면 같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장동혁 후보는 같이 갈 수 없다, 결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그때 한동훈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죠. 근데 직접적으로 지지를 선언을 한 것이 아니고, 결선 투표에 다들 임해달라. 그리고, 차악을 뽑아달라. 최악보다는 차악을 뽑아달라. 그래서 그것을 친한계에서 여기서 최악은 장동혁이고, 차악, 가장 나쁜 사람은 장동혁이고, 그 다음 나쁜 차악은 김문수다. 그래서 김문수를 뽑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해석을 했죠.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먹히지 않아서 결선 투표에서 장동혁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자, 장동혁 대표가 드디어 결별 선언을 한 겁니다. 그 결별 선언의 이유로 처음에 내세운 것이, 나를 최악이라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통합을 하겠느냐. 그 사람이 나를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데 통합을 해서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정치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한동훈의 지지자가 저를 무차별 비난을 하고 모욕을 주고 배척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정치 행보를 같이 하느냐. 자, 여기서 한동훈 지지자라고 했는데, 한동훈 지지자가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나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떤 네티즌, SNS 아니면 당원 게시판 이런 데서 나오는 한동훈 지지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장동혁 체제를 비방을 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스피커들이 있죠. 그런 스피커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잠시 후에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분열의 씨앗을 남겨둔 채 무작정 묻어두고 가자는 통합은 절대 용납이 안 될 것이다. 자, 분열의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분열의 씨앗 있죠. 친한계가 계속 찬탄, 반탄 이런 프레임을 막 그런 것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당원 게시판입니다. 그때 계엄 사태 직전에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의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비방하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있었죠. 그것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때 한동훈 당시 대표가 확실한 정리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가려고 하는, 무시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죠. 그게 지금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열의 씨앗,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당원 게시판 문제. 당원 게시판 문제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일이다. 그래서 이것도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쪽하고는 일단은 한동훈하고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친한계도 마찬가지죠. 친한계와 한동훈과 친한계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달렸는데, 그 부분은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데 전당대회 때는 분명히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과 결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에서도 김문수 후보와 가장 엇갈린 부분이 그거였죠. 친한계, 탄핵을 찬성을 했던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김문수는 같이 가야 된다고 하고 장동혁은 같이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선택이 됐는데, 그런데 당선하고 나서는 그 직후에는 또 얼마 동안은 어떤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화합, 통합의 방점을 뒀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경선 때는 한동훈을 배척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당권을 가지고 이제 당을 운영하게 됐으니까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그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을 완전히 오늘 그은 겁니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완전히 선을 그은 겁니다. 전격적으로 결별 선언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 결별 선언을 전격적으로 했을까? 그리고 또 특히 내일 이재명과 영수회담이 있죠. 영수회담을 앞두고 친한계와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완전히 이 선을 그어버렸는데 이것은 이 당 기강을 이제 내일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고 하면은 명실공히 제1야당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를 확인을 하게 되죠. 지금도 뭐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내일 어떻게 이재명을 몰아붙이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야당의 리더로서 야당 대표로서 당권을 강하게 쥐고 있는 그립감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내부를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일 이재명과 영수회담 그 직전에 이런 이제 한동훈을 정리한다는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는데 물론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당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다. 명실상부한 제1야당 대표로서 당권을 강하게 행사한다. 그 차원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 문제가 다시 지금 불거지고 있으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를 사실관계로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선언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찬성파를 그냥 묻어두고 갈 수는 없다. 이게 언젠가는 또 불거 터집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뭐 공천 갈등을 벌이면서도 나올 수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 탄핵 찬성파가 소위 말하는 찬탄파가 이렇게 이 찬탄파에 대한 인식이 장동혁 대표 인식이 이렇습니다. 오늘 그 인터뷰에서 나온 건데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한 것들이 지금 쌓여 있다. 탄핵 찬성파들이 심각하게 해당 행위를 했던 것이 계속 지금 쌓여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묻어두고 갈 수가 없다. 이번에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퇴출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아시다시피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했죠. 사무총장으로 발탁이 됐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당대표 경선에 나갈 때 최고위원 경선 러닝메이트로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 체제 때 계엄 사태가 터졌죠. 계엄 사태가 터져서 그 이제 탄핵 국면으로 갔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때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탄핵에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판사 출신인데 과거에 판사로서 국회에 파견 나가 있을 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우파 내부에서 탄핵을 하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 이른바 적폐몰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봐서 탄핵은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이것을 장동혁 대표가 송국근의 혼술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밝힌 적이 있죠. 자, 그래서 한동훈은 어떤 자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이겠죠. 탄핵을 찬성을 했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그래서 그때 선제적으로 수석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함으로써 다른 최고위원들도 사퇴를 하고 해서 한동훈 체제가 무너졌죠. 자, 그런 처음에는 인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악연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탄탄파가 심각한 해당 행위를 했다. 그런 것들을 묻어두고 갈 수 없다는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런데 지금 정가에서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물론 뭐 다 연결된 거지만은 진짜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 한동훈 그리고 친한계와 같이 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 나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동훈 친한계와 같이 갈 수 없는 이유. 자, 한동훈 지지자 조금 전에 한동훈 지지자들이 계속 장동혁 대표를 무차별 비난하고 모욕하고 배척한다. 그래서 정치행보 같이 할 수 없다고 했죠. 이 한동훈 지지자가 구체적으로 하면은 물론 일반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일반 당원들도 있겠지만 바로 한동훈의 스피커들입니다. 스피커. 공영방송이나 종합편성 프로그램, 종편 프로그램의 시사 패널로 나오는 국민의힘 몫으로 나오는데, 자, 저희가 시사 토론을 자주 보시는 분은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저도 시사 토론에 나가죠. 그런데 보통 시사 토론을 하면은 앵커가 있고, 그 다음에 보수 패널, 진보 패널,
한 명 한 명이든지 보수 패널 둘, 진보 패널 둘 이렇게 기계적으로 맞추죠. 맞추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보수 패널 몫으로 나온 패널들이 오히려 민주당 편을 들어서 이재명을 별로 공격하지는 않고 대신 장동혁을 공격을 하는, 그리고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서 특검이 발표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민주당 패널하고 똑같이 어떤 금정도 없이 걸러지도 않고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는 내용도 그냥 그대로 방송에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 패널하고 호흡을만 맞춥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친한계죠. 한동훈 전 대표와 지금 정치를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한동훈 대표 때 당직도 맡고 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탄핵 국면에서 한동훈을 따라서 전부 다 탄핵 찬성 쪽으로 갔는데, 이제 탄핵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지난번 대선할 때도 그 문제가 사실 우파 진영 안에서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아니, 왜 이 보수 패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패널로 나왔으면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김문수 후보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해야지, 그때 경선에서 떨어진 한동훈 쪽 이야기를 많이 했다. 자, 그리고 별로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도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때도 나왔죠. 근데 지금 이재명 집권한 이후에 3개월 동안 그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지금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론 형성을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본인이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잡고 나서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 패널이라고 나가서는 자기만 공격을 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그냥 특검이 발표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같이 막 공격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패널로 나오는 사람들의 종편이나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보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격분을 했다. 지금 내부에서 이 지도부를 벌써부터 흔든다. 가뜩이나 지금 뭐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가 국민의힘하고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 정청래하고 이재명 같이 만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악수도 하지 않겠다. 우리나라에는 야당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예 무시하는, 그리고 국민의힘을 아예 해산시키려는, 위원정당 해산을 시키겠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위원 10명 이상의 수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생사의 고비에 서 있는데, 생존이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이걸 여론이 형성이 되는 방송 패널로 나간 국민의힘 우파 패널이라고 나간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더 부추기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공격은 별로 하지 않고, 이런 데 대해서 격분을 한 것이 지금 한동훈과 친한계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굳힌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정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친한 스피커들이 공영방송, 종편방송 출연해서 이재명보다 장동훈을 공격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특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그대로 여과 없이 막 이야기하는, 이런데 격분을 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는 이번 인터뷰에서 일종의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방송에서 자기 의견인 것을 가장을 해서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다. 국민의힘 몫으로 방송에 나가가지고는 무슨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국민의힘에 해를 끼치는 그런 발언들이 막 나오고 있다. 당원이면서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패널로 나간 분이 그렇게 계속 민주당 편만 들고 내부 공격만 하면은 제명을 포함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제명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저는 당원이 아닙니다. 당원이 아닌데 저는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당적을 가져본 적이 없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 당직자를 하던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당원이면서, 국민의힘 당원이면서 이 패널로 나가서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당에서 제명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아주 강하게 장동혁 대표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 방송에 나오는 민주당 패널들은
원내 패널, 원외,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든 국회의원이 아니든, 그 좌파 패널들은 어떤 경우라도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를 한다. 논조가 흐트러짐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좌파 패널을 보면은 말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죠.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이라고 나와서는 민주당, 그 국민의힘 측이라고 나왔는데 그 패널이 민주당 패널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장동혁 대표가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여론을 왜곡해서 지금 형성을 하는,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지율이 좀 오르는 데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을 깎아내리는 데는 국민의힘 뭐 패널로 나간 사람들이 장동혁 체제를 비판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특검의 발표 내용을 막 인용을 하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안을 내놓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는 이분이, 그러니까 패널로 나오는 어떤 사람이 국민의힘을 공식 대변하는 분이다. 이렇게 알리는 패널 인정 제도를 시행을 하겠다. 방송에 나가서 막 그 우파 패널, 기계적으로 2대2 나갔는데 그 우파 패널이라고 나간 사람이 오히려 우파를 공격을 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를 대표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건 이 사람이다. 하는, 패널 인정 제도를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뭐 그런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저 사람은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말이 우리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렇게 하는 패널 중에 상당수가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패널들 대부분은 친한계입니다. 친한계. 그 전에, 이 친한계가 등장하기 전에는 그때도 일부 문제가 있었죠. 저도 몇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우파,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내가 이제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이니까는 우파 해서 나오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좌파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좌파 방송에 나가서 MBC나 이런 데 출연을 해서 한 명, 좌파 한 명, 우파 한 명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우파라고 데려온 사람이 사실상 좌파 편의 서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때 참칭 보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보수를 참칭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친한계가 등장을 하면서 친한계가 또다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론이, 민심이 왜곡되는 상황이 돼서 이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패널 인정 제도까지 만들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데일리, 우파 매체죠. 뉴데일리에서 권순할 칼럼이 있는데, 뉴데일리 권순할 칼럼,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죠. 권순할 칼럼에서 이런 제목의 칼럼까지 냈습니다. 뭐냐면은 제목이 위장보수, 방송 패널 몰아내라, 시사토크, 좌편향 진행자, 그리고 이른바 중도 패널의 놀이터가 됐다. 이 사람들을 이제 중도 패널이라고 또 이렇게 또, 부른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우파 패널이 없는 거죠. 좌편향 진행자하고, 이 좌파 패널하고, 자기도 어떻게 보면 중도라고 하는 이런 패널들이 놀이터가 됐다. 우파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와서 열불이 나서 TV를 꺼버린다. 이 권순할 그 칼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제가 이런 겁니다. 좌파 패널과 짝짝꿍, 토론 같지도 않은 일방적 토론을 하고 있다. 장동혁의 국민의힘은 패널 선정 사기극부터 해결하라. 지금 이제 패널 인정을 하겠다고 하죠. 실제로 이 칼럼이 나오고 나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이 보수의 과제가 되어버렸다. 자, 그래서 특히 지금 SNS 일부 밈을 통해서 위장보수를 보수 패널로 섭외하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방송국에 촉구를 하면서 그 명단을 다 적은 것이 지금 SNS에 떠돌고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누군지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돼서 장동혁은 그런 핵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한동훈과 결별을 선언을 했는데, 한동훈은 뾰족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본인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 거의 확인이 됐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길을 선택을 하려면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동훈 신당 그렇게 못합니다. 혼자 나가서 무슨 당을 만들지 못하죠.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많게 잡아서 친한계가 한 20명 된다고 보면은, 많게 잡아서 상당수는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는 그때 한동훈이 다 공천 줬던 사람들이죠. 비례대표는 다른 당을 만들기 위해서 탈당을 하면은 배지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거 탈당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구로 돼 있는 친한계 의원들은 상당수가 또 서울 강남 3구나 아니면 영남 쪽에 편한 곳이죠. 당선 잘 되는 곳,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나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결국 한동훈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몰락하고 쇠락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친한계는 소멸이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